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금요일장은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 다음 주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배트맨 2부에서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 전략과 또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 좀 더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금요일도 책임져 주실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2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 2부의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지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시황도 알려주시고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양시장 다행히도 반등이 나와줬지만요. 다음 주장을 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배트맨 2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1%가량 올라주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발 리스크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또 다음 주에 진행 예정이죠.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식이 있으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9% 오른 220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수급으로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특히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코스피의 1등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만 원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주가 상승이 또 시간 문제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3.93%가량 크게 올라줬는데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중국에서 두 번째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JP모건에서 오늘 대량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부 정책의 기대감에 따라 오늘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8만 대 그리고 수소차 1만 대를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 LG화학이 6% 급등하면서 놀라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또 삼성 SDI나 포스코케미칼 등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률 상위권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또 어제 4% 급등에 이어서 1%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해내면서 670선 가뿐하게 회복했습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800억 원대를 매도를 했지만 또 개인이 2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 개별 모멘텀에 힘입어서 반등했는데요. 먼저 바이오 대장주인 두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HLB의 리보세라닙 임상 3상이 또 순항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최대 34편의 신작을 쏟아내면서 매출이 5,5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도 2.18%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메디톡스가 99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에 오늘 4.46% 급등해줬고 또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사업이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나타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고용지표 같은 펀더멘탈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고용지표들도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금요일장 양시장 모두 반등을 하면서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 주장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는 급락장과 급등장을 오고 갔기 때문에 다음 주장의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2부에서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지금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입니다. 또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혼자서 이겨내기는 무리가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장 전략까지 챙겨가 보면 좋을 텐데 저희 위원님이랑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를 하셔서 첫 방을 무사히 마치셨잖아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와서 사실은 좋았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게 되고 또 방송에 나오는 저의 모습도 보고 그래서 그쵸. 훌륭하시는 우리 앵커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감까지 들어봤는데 위원님 아무래도 오늘이 금요일장이었잖아요. 오늘장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 주장에는 좀 어떤 포인트들을 짚고 좀 봐야 할지 다음 주장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주 강세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가장 큰 지표는 오늘 마지막 정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52주 신고가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IT, 전기전자,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50%, 60%에 육박합니다. 20일 신고가는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52주는 1년이거든요. 1년 신고가를 치는 종목의 대다수의 업종은 IT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저의 필명이 터틀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모멘텀 전략이 계속 이어진다. IT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다음 주장도 이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리스트들이 순위가 바뀌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런 IT 업종들 위주로 흐름을 보는 것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장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023153-2611에 2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아무래도 채택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과 장중에도 난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종목 상담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상담으로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문자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자 종목은요. 데이터 솔루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핫한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데이터 솔루션 5,6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20%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데이터 삼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만 살짝 올라갔다가 쫙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차트를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다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음봉을 그리면서 시초가보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주봉을 보시면 지금 제가 제 차트상으로는 주봉을 보고 있는데 20일 주봉 이평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음봉을 냈지만 주봉상으로는 양봉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더 이상 내일 월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완벽한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사신 가격이 얼마시라고 하신 거죠? 5,600원 네, 정도에. 5,600원이시군요. 그러면 조금 손실 나셨는데 그래도 아침에 시초가에 덤벼들진 않으셔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주봉 저점이 3,000원 밑에서부터 4,500원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홀딩하자. 비중도 보니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비중도 20%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줄이시지 미리 줄이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추세가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데이터 솔루션의 전 고점이 7,626원입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 네. 상장하면서 그 다음 주에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을 좀 높게 잡고 짧게 하진 마시고 추세선이 유지되는 순간에서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4,500원 아래 내려가면 지금 20% 비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는 4,500원 라인 좀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 오늘 굉장히 깊은 음봉을 이제 맞아서 걱정 크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세선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좀 더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굉장히 핫한 요즘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와서 저도 굉장히 힘이 나는데 두 번째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캠시스요. 캠시스, 좋은 종목 네. 갖고 계세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960원에요. 네. 10%입니다. 캠시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심지어 수익 중이세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이거 언제 잡으셨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오늘 좀 빠졌어도 2,960원에 잡으셨으면 수익 중이시라서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언제 네. 매도할지 그게 궁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잘 사신 것 같고요. 축하드리고요. 네. 네. 요즘에 감사합니다. 카메라 모듈 MC넥스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캠시스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들 회사에 탐방을 가보면 네. 예전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공장이 있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베트남의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사를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거는 뉴스, 업황, IR 자료밖에 없거든요. 네. 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짧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중기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 추세가 여전히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익도 나셨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2 이상에 있는 상단에서 시세도 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포트 라인 쪽을 저희가 손절매 가격으로 잡는데 네. 손절매 가격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여유롭게 좀 잡아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네. 네. 2,6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네. 줄이실 생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훨씬 그것보다 가격도 높고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그만 조정은 좀 견디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비중을 10%만 가져가셨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최대 상승폭을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업종은 IT주예요. 그래서 네. 그 종목 중에 굉장히 좋은 종목을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총도 2,300억 정도예요. 적당하게 오르는 포텐셜도 클 수 있는 소형주 중에 약간 중대형 소형주 중에서요 이렇게 잡으셨기 네. 때문에 네. 성공하실 것 같다. 많은 수익 내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지금 대비해서 적어도 50% 이상까지는 좀 가져가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종목 상담부터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도 업종 중에서도 좋은 종목 잘 골라 잡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익 더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자가 또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파미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8,440원입니다. 그리고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파미셀 오늘 종가가 8,440원 정도예요. 오늘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쭉 끌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8,440원에 잡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세가 좀 파미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살아 있을까요? 네. 아까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 시황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온 쪽이 IT였고요.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를 좀 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미셀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원료의약품 공급 관련돼서 좋은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세게 달릴 때는 호재든 악재든 악재가 약간 묻어가면서 호재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약 바이오 주도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비중이 10%라고 해서 매수가가 8,440원이라고 하셨고 오늘 종가에 사셨는데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지금 가격 제가 이제 서포트 라인 쪽에 라인을 살짝 그어봤더니 주봉 저점 라인을 이은 선이 8,4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내려가면 계속 비중을 사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수익을 10년 걸려서 10% 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것보다는 목표가가 물론 이게 작년에 22,0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높게 잡으실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코덱스 바이오를 보시면 제약 바이오가 날아가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중은 적절하시고 손절매를 타이트하게 8,400원으로 잡으시고 상방보다는 하방에 신경 좀 쓰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밀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주도 업종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8,400원 라인 깨지는지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위보다는 아래를 조금 신경 써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도요, 또 제약 바이오주 관련돼서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죠. 걱정 너무 크실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매수가가 17만 3천 원에 다행히 비중이 10%입니다. 17만 3천 원 정도면 지금 거의 묻어두시고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보내신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7만 원 선에 잡았으면 위원님 어떻게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셀트리온은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의 영업 부분을 분사를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만든 회사죠. 코스닥의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케라고 할게요. 셀케는 네. 셀트리온이 매출을 발생시켜서 셀케에 넘기면 셀케가 제3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매출을 발생하는 그러한 형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셀트의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서정진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꿈과 비전은 굉장히 크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가는 진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전처럼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겨가면서 시세를 뿜어왔던 39만 9,500원까지 갔었던 그러한 화려한 상승장을 기대하려면 시간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중요한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기간 추세, 제가 주봉을 주로 말씀드리는데 주봉이 너무 답답하니까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본격적으로 꺾어지지는 상승장으로 꺾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락 추세가 꺾였어요. 예, 하락 추세를 살짝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17만 원대 사신 분은
비중이 지금 10%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중은 다행히 많지 않으셔서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손절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하는 것처럼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이 30% 미만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없고 점진적인 회복, 점진적인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의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십사. 손절을 하고 실질 추가로 더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90%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데 집중을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좀 하향세에서 이제 아래 바닥을 다지고 터치를 하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른 90% 다른 포트폴리오로 조금 많은 그 손실을 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포트폴리오적인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100% 이 비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손실을 메꿀 수 있을지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 위원님과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이런 한 종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같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종목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저녁은 좀 드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녁 밥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님께 여쭤보는데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그 오래된 영어무역을 내가 영어무역?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네. 매수가랑 좀 비중은요? 그만두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안 되겠고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서 있어서 요즘 또 인기도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주도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그죠? 어떻게 할런지 매매를 좀 해도 될런지 뭐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좀 오래 묻어두셨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 뭐 아예 보다 못하고 그 덮어놨던 거예요, 그죠? 그럼 매수가랑 지금 비중은 매년 정확히 됐어요.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정확히 어떻게 되실까요? 44,4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한 4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20% 정도? 아니에요, 44,000원, 44,400원 정도. 오, 44,400원에 20%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44,000원이시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한 4, 5년 전에 매입하신 거 맞으신가요? 이게 오래된 거 덮어두고 그냥 내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그렇죠. 지금 이걸 쳐다보게 보니까 예, 돼가지고. 2015년도 이전에 사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예. 그렇죠. 그 전에는 6만 원대 갔었고 굉장히 영원 무역이 시세가 좋았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아웃도어를 베트남이나 해외에서 좀 많이 내렸다고 샀는 건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OEM 해와서 원래는 겨울에 떠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겨울에 우리나라 별로 안 추웠어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많이 안 떴고 예, 그래 성수기라서 좀 올라간가 싶었더만 아직까지 저래 있으니까 매매라도 좀 해야 될란다 싶어가지고 전문가님께 여쭤본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네. 매매를 좀 어떻게 하면 될런지 가르쳐 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 비중이 20% 미만이시고 가격은 약간 지금 한 20%, 3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세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손실이 났으니까 그만큼 네. 더 사서 단가를 낮춰서 올라가면 파시는 방법 하나. 그렇지요. 두 번째는 기다리시는 방법 하나. 네. 근데 저는 비중을 네. 더 실어서 빨리 회복을 하고 원금을 회복하시는 거를 기다리시다가 더 많은 네. 손실이 나실 수 있고 더 많은 자금을 묶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네. 비중을 더 타서 단가를 맞춰서 파시는 것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오르는 날 기분 좋을 때 조금씩 파시는 거 어떤가를 추천을 드려요. 정고점이 보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전고점이 3만 한 7천 얼마든가 그런갑지요. 예. 지금 4만 원 넘은 때가 있었는데 시청자님. 네, 그때는 못 봤어요. 못 보고 하도 안 하고 그때는 덮어두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아예 보지도 안 했고. 그래 성수기 돼서 이제 추석 쉬고 좀 올라올라나 싶었더만 이게 안 올라오고 이러니까 네. 어떻게 하겠노 싶어서 내가. 네, 저 개인적으로는 돈을 더 넣으셔가지고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쓰시는 것보다는 네. 과감하게 조금 버리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네.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작년 분기나 작년 쿼터보다도 작년 1년 전이나 작년 분기보다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시장의 기대가 좋습니다라고 올라가거든요. 영업무역이 그렇지. 지금은 우리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트렌드가 조금 지난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그 시세를 받아서 분출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깝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르는 날 조금씩 줄여서 조금 더 마음의 비중을 더 줄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더 추가를 한다 해도 크게 뭐 차이는 안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금 맛집 사면은 좀 내려올라나 그렇지. 그 위에 사서는 10% 정도 사가는 별 효과 없다 아닙니까? 그지야? 네, 그렇죠. 지금 25% 정도 손실이신데 지금 물타기를 하셔도 크게 단가가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중간해가지고 아예 제 생각에는 그래 한 2만 원대면 전에 이래 내려와 버리면 오히려 물타기하면 많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이래 어중간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가 묵혀두는 게 돈이 아까워갖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래 급등할 때마다 조금씩 줄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예. 적극적으로 분할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가망성이 별로 없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포스코를 띄워놨는데 포스코 옛날 그 정고점 가격이 70만 원 넘었어요. 근데 지금 23만 7천 원인데 예.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끝없이 내려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물타면 이거는 예.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띄워놓은 이유가 예. 무슨 너무 말씀인지. 한 종목에 한 종목과 결혼하지 말라, 사랑은 하되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요. 너무 영업무역에 집착을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무슨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등시마다 좀 매도를 하면서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저희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매일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어떤 종목 오늘 봐드릴까요? 예, 어제 목표가를 안 물어봐가지고, 예. 아, 목표가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페트론, 예. 펩트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셨어요, 정확히? 매수가는 어제 잘못 불러가 18,500원인데, 네네. 목표가가 얼마인지 그게 그래 궁금해가, 예. 다시 비중은 얼마나 전화드렸어요. 담고 계시죠, 우리 시청자님? 비중 물타기 해가지고 40%입니다. 40% 정도 기억납니다. 그러면 네. 정확히 다음 주장에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이제 설정하면 좋을지 네.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샀는 가격에 올란지. 네, 알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펩트론 바이오 종목 중에서 추세가 나름 제가 월봉을 띄워놨었는데요. 자, 주봉도 한번 볼까요? 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갖고 가로 막 네, 하셔가지고. 네, 계속 그래가- 가져가셔도 좋고요. 지금 정도 상황에서 자, 제가 목표가는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의 목표가는 월봉에서 표준 편차 2 정도 되는 3만 원, 3만 2천 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 고점은 4만 원 넘었었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 업종이 제약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3만 원 넘어가면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언제까지 가져가야 그게 3만 원 옵니까?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트론이 보면 공시한 거 보면 대주주가 지분을 조금 늘렸어요. 그리고 지금 파킨슨병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라이선스 아웃을 하려고 기대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한 기대가 2만 원 오면 팔았다가 그래 다시 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예. 수익이 나시면 좀 덜어냈다가 다시 들어가는 전략 굉장히 그러려고, 좋습니다. 예. 네, 예, 그 좋고요. 네, 그렇게 다음 하시면 주에- 비중도 줄어들고 오래 가져가셔서 수익도 예. 많이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 그래 다음 주에 한 2만 원까지 오겠습니까?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JP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예. 저는 이슈 스포트라인을 좀 받지 않을까. 오늘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바이오 제약주를 코스닥 거래소에서 좀 샀거든요. 그래서 예. 다음 주 물론 라이선스 아웃을 한다고 발표는 할지 않을지라도 제약 바이오의 일부 업종들이 스포트라인을 받을 것 같은데 페트로 같은 종목은 시총이 2,700억 정도이고 애널리스트가 좋은 보고서도 썼어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만 원까지 와예. 2만 원까지 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장이 나쁘지 않다면 장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동 예, 사태 맞아요. 때문에 예. 네, 그래가 특별한 이변이 갑니다. 없으면 저는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예. 한 그거 2만 아시면 원. 시청자님 제가 여기 안 와 있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 2만 원 갈지 우리 앵커님 아시겠어요? 어려운 문제죠. 네, 네. 예. 누구도 알 수 예, 없지만 지금은 예. JP 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외국인도 샀다.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은 차익 실현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는데 좀 장기간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에 좀 착안을 하시고 기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다음 주장에서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한 건 이슈도 남아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 또 그리고 수급도 오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볼까요? ICD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8,150원이고요.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ICD 같은 경우는 OLED 관련주로 굉장히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도 굉장히 많이 각광받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요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16,900원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위원님? 네, 이분은 IT 업종 중에서도 제조 장비 회사를 사셨는데 그렇죠. 오늘 조금 음봉을 그리면서 지금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으로는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 18,150원에 사셨고 오늘 종가가 16,900원이시니까 손실도 조금 나신 상태인데 비중은 15%로 좋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봉 단기간 보지 마시고요. 중기로 보시기 위해서는 주봉을 보셔야 되고요. 자, 제가 서포트 라인 지지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괜찮죠? 아직까지 손절을 하셔야 될 만큼 지지선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15,600원 밑에 되면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청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주봉이 괜찮고요. 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까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의 저점인 서포트 라인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이게 장기간의 리지스턴스, 저항 라인을 뚫고 나서 월봉의 지지선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월봉이 아직까지는 저점을 뚫지 저항선을 서포트 라인을 밑으로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비중을 합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 현 비중에서 좀 버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시전장님 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ICD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기보다는 이 비중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십니까? 아, 네. 네,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로 저 보고 계시면 TV는 소리 줄여주시고 전화로 저랑만 통화할게요, 시청자님. 네, 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SKC 코롱피아인데요. SKC 코오롱PI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7,000원에 네. 20%입니다. 37,000원에 20% 정도? 네네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아, 오래됐습니다. 오래 갖고 계셨고? 몇 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님 37,000원이시면 이것도 지금 1년 넘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오래됐습니다. 그쵸. 예, 1년 넘으신 것 같고, SKC 코오롱PI가 우리 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널리 알려진 거는 일본이 반도체 관련된 세 개의 지금 그 제안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종목이 SKC 코오롱PI였죠. SKC 코오롱PI가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굉장히 핫하게 떴다가 최근에 그 이슈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은 손실이 나신 상태예요. 37,000원이고 지금은 34,000원으로 끝났어요. 네네. 비중은 20%로 뭐 괜찮으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에 주도주는 IT 반도체 전기전자예요. 그럼 SKC 네. 코오롱PI도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SKC 코오롱PI도 제가 일봉 말고 주봉에 서포트 라인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자, 괜찮아요. 그렇죠? 지지선을 하방으로 뚫으면서 강하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네.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월봉으로 봐도 지금 작년의 바닥권을 단단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인데, 주봉을 보거나 월봉을 볼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SKC 코오롱PI 주봉이 저점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청자님이 매입하신 37,000원까지 안 됐지만 기다리십사. 그리고 비중은 이미 20%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가 매입하셔봤자 단가가 많이 낮춰지진 않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시고, 손절가는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내려간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네. 비중 조절을 통해서 네.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목표가는 SKC 코오롱PI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아서 정고점인 5만 원대까지 좀 기다려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회사를 매각하는 이슈도 있었고요. 지분 네. 매각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살 수도 있죠. 아니면 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기에서 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꼭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다른 종목들은 요즘 뭐 시장이 좋아서 잘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요. 네. 그만 뭐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어떨까 했어요. 아, 네. SKC 코오롱PI의 가장 큰 약점이 자본금 대비해서 수익이 작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약간 팽을 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 업종 중에서 다른 종목을 혹시 원하신다면, 어제 시청자님이 그 문의해 오신 분 중에 삼성전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는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기는 아직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SKC 코오롱PI가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동종 네. 업종에서는 삼성전기나 네. SK 하이닉스가 네. 훨씬 더 좀 빠르지 않을까, 업종의 대장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네.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답답하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기분 나쁘셔서 확 팔고 뭐 확 사거나 하지 마시고요. 네. 하루하루 옮기는데 기분이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KC 코롱PI 오르는 날 뭐 10분의 1 파시고 삼성전기가 내리는 날 그거 사시고요. 네네. SK 코롱PI 오르는 날 또 팔아서 하이닉스 내리는 날 또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지나고 나서 보시면 잘 이전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한꺼번에 확 팔고 확 옮기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뭐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IT 업종은 전체적으로 다 가는데 그중에서 도토리 키재기가 있을 거거든요. 네. 옮기고 싶으실 경우에는 SKC 코롱PI 오르는 날 팔아서 삼성전기나 SK 하이닉스가 네. 내리는 날 사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얼마에 팔까요? 그거 제 생각에는 이미 손실이 네. 난 가격을 목표가를 정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ROA가 네. 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애널리스트도 SKC 코오롱PI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탑픽으로 올리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오르는 날 좀 적극적으로 줄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다 참고하셔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시간이죠. 베스트 트레이딩맨 투자 팁 시간인데 위원님께서 어제 첫 방송 나오셔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2020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어떤 또 소중한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나요, 위원님? 네, 어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두 종목, 절대적으로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되는 종목을 뽑는다고 하면 한전하고 한국가스공사 두 개를 얘기하려고 했다가 한전까지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네, 반만 시간이 얘기했죠. 없어서. 네. 그래서 끊어졌는데 자 잠깐 어제 했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공사 지분이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경쟁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쵸.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요. KT는 왜 끊임없이 내려가느냐? SKT가 LG U+ 경쟁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주도의 독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에퀴티 콜, 주식 콜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번 좋은 기회가 될 걸로 기회를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어제와는 좀 반대의 투자 전략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어제는 PBR이 굉장히 낮은 종목, 끝없이 내려가도 바텀이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쫓아가는 종목, 핫한 종목, 주도주 종목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제 종목 상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이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관심 가지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계속 해주시죠, 위원님? 네. HTS에서 52주 신고가라는 종목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50일 신고가를 찾으면 거기서 업종을 소트를 누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업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금요일 날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종목을 업종별로 구분해 봤더니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이런 종목들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1년 신고가를 치고 있는 주도 업종이 보니까 IT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IT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고 실적 발표가 좋고 시장에 뉴스가 떠들어도 시장이 보여주는 힘은, 시장의 파워는 IT 업종으로 쏠려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이론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멘텀이라고 하면 어떤 모멘텀,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모멘텀 아니면은 연구개발 모멘텀 이렇게 쓰이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HTS 차트에 나와 있지 않는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디시와 티트만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들이 쓴 논문에서 이분들이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근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서도 행동주의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연구를 한 분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나중에 상대 모멘텀이라는 전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전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식의 상승률대로 10등위를 해서 상위 10등위의 주식을 6개월 동안 갖고 가서 봤더니 하위 10등위의 종목보다도 수익이 더 좋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통적인 이 논문에서는 공매도 전략을 썼었거든요. 상위 10%는 위쪽으로 매수를 하고 하위 10%는 공매도로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종합주가 지수와 비교를 했었는데, 자, 그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오늘은 상대 모멘텀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절대 모멘텀이라는 것도, 상대 모멘텀은 용어에도 알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높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 모멘텀이고요. 절대 모멘텀이라는 거는 손실이 나는 종목은 제외하는, 그렇죠? 플러스가 난 종목만 가져가는 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비교도 할 수 있지만 혹은 은행 이자와 비교해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종목은 가져가고 은행 이자보다 낮은 종목은 버리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게 절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와 상대 모멘텀을 합한 거를 듀얼 모멘텀이라고 하겠죠.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제가 이동평균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타이밍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수입니다. 이동평균으로도 간단하게 12개월 이동평균으로도 미국 S&P 지수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합한 듀얼 모멘텀.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을 사셨는데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은 버리시고요. 플러스가 나는 종목만 가져가시고 10개 종목 중에서 상위 5개만 가져가시고 하위 5개는 버리는 전략이 상대 모멘텀 전략이겠죠. 상대와 절대를 합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과거 6개월 동안 플러스 난 종목만 가져가는 전략인 거죠. 그게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걸 듀얼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봤더니 빨간 게 밑에 게 아래 게 S&P 500 지수고요. 위에 게 파란색이 제가 말씀드린 내려가는 종목은 버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만 가져가고 플러스 나는 종목, 마이너스 한 종목은 버리고 플러스 한 종목만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1년 동안에 $10,000를 투자를 했으면 2.5배 정도 수익이 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별도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상담을 드리면서 이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투자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손실이 나는 거는 더 실지 마시고 조금씩 줄이십사. 그리고 수익이 나시는 거는 빨리 자르지 마시고 계속 좀 가져가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논문에서 증명이 된 거고 자료에서 증명이 되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의 소중한 투자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배트맨은 3부에도 종목 상담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이 아닌 주말이 지나고 푹 쉬고 나서요. 월요일 날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